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인수합병 주식시장에 어느새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CJ제일제당이 미국 냉동피자 점유율 2위 기업 슈완스 컴퍼니를 지난 2018년에 인수했을 때 그때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CJ E&M이 영화 라라랜드의 제작사 엠베더 컨텐츠의 지분 80%를 9,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CJ그룹 2020 그레이트 CJ, 2030 월드 베스트 CJ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비전 아래 움직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죠. KB증권은 네이버가 발탁한 최근 젊은 CEO, CFO의 그 발탁 소식 보면서 인수합병 전문가 출신이 이번에 CEO와 CFO로 들어왔다라는 점이 시대적으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평가를 하면서 향후 네이버의 인수합병 움직임에 대해서 주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1895년부터 지금까지 인수합병의 역사를 보면 4번의 물결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기술혁명과 증시, 버블이 동시에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기술혁명의 시대의 투자는 설비 투자보다 이런 인수합병이 대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그런 지금 시기에 과연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까?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소형 성장률을 보자라는 의견을 확인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시장 흐름의 이해에 도움될 수 있는 두 가지 주제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12월 세금 배당 등 이슈 속 대응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2월과 내년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요. 일단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되면서 올해 8월에 사상 처음으로 국내 주식거래 활동 계좌 수가 5천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이었고요. 또 올해 해외 주식 결제 금액도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으면서 국내와 해외 쪽에 주식을 투자하는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국내 증시가 상반기까지는 좋았었는데 하반기에는 좀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장을 처음 보신 거란 말이죠. 네네. 배경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작년에 좀 너무 오버슈팅했죠. 오버슈팅했습니다. 한번 차트 보시면 이게 월봉 우리 거래소 차트인데 작년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놓고 진짜 6개월 동안 양봉 나왔어요. 이후 지금 5개월째 음봉이 나오면서 왜 이러한 모양새를 보여줄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작년에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거기다가 연 초반에 조금 더 막 슈팅 하려고 하는데 그게 버거워요. 윗단에 있는 매물대 때문에. 거기다가 5월 3일 날 이제 공매도 재개했죠. 자, 이 공매도 재개하고 얘네들이 공매도 하자마자 이 손톱을 안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한 5월, 6월 지난 다음에 7, 8월에 이제 공매도 확 늘어나면서 거기서부터 시장이 확 엉클어져 버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계좌가 7월, 8월 그때부터 안 좋아졌을 거예요. 예,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 월봉 차트 보더라도 정확하게 이제 6월 달 고점 만들고 7월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런 깨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은 또 가장 왼수 같은 게 연기금하고 외국인입니다.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위치 봤을 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상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나 이 연기금 입장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들이 가져가야 할 비중을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이제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금리 인상 이러한 것들 결국 뭐 테이퍼링 일단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이제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막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내년에는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막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네. 결국 시장이 준비하라 이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해. 그때 가가지고 준비 못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미리미리 주식시장 준비하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미중 간의 갈등 이것도 굉장히 큰 우리한테는 문제죠. 중국이라는 시장, 미국이라는 시장 다 분명히 한쪽을 포기했을 땐 크게 우리 경제적으로 데미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중 갈등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거래 대금이 거의 뭐 25조를 넘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거래 대금이 쪼그라들었다는 건 대형주 쪽에서의 움직임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시장이 못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 화상으로 진행되면서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충돌을 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면서도 뭔가 합의점이라든지 뭔가 좀 완화적인 제스처는 나오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이슈고 여전히 미중 갈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엄청난 오버슈팅 이후에 공매도 재개,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이렇게 꺾이는 장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꺾이고 나서 최근에 이제 화두는 또 저점 매수란 말입니다. 외국인 쪽의 동향이 어떻게 됐는가 좀 살펴봤더니 7, 8월은 팔았고요. 그리고 9월 들어서 외국인이 월간 기준으로 1조를 매수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다시 10월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1월 외국인이 양대 시장의 술 매수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1조 원 넘게 코스피 사고 코스닥도 7천억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지속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땐 지금 포지션에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어찌 보면 이제 지난주부터 좀 공격적으로 사다가 어제는 살짝 거래소 470억 정도 매도하고 또 오늘은 살짝 매수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번에 샀던 게 다음 주에 좀 매도로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처럼 공격적으로 또 1조 이상 매수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조금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이 그냥 공격적으로 우리 거래소 상단에 있는 매물대를 확 잡아먹고 올릴 그러한 여건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 기관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 좋아라 하게끔 그냥 바로 올려가지고 매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횡보하는 모양새가 연출될 가능성 높고요. 특히 이제 미국 증시 지금 13년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일정 부분 나올 수는 있지만 아마 이제 미 증시도 저는 상단에 대한 부담감으로 뭐 꼬꾸라진다라기보다는 횡보 쪽으로 방향 잡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일요일 날 이재용이 출국했을 때 우리 증시 확 올라갔죠. 자, 오늘은 또 뭐냐면 뉴스에서 이재용이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모더나 CEO 만나고 그 다음에 버라이즌 만난다. 그거로 인해서 오늘 그 삼바를 비롯한 5G 애들이 움직였어요. 그 뉴스 하나에 움직인다면 그러면 이재용이 앞으로 어떤 뉴스를 더 공격적으로 내주느냐 그 시장 방향에 따라서 외국인 아마 더 살 수도 있고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재용이 어떻게 조금 시장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아주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고 수급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말까지 그냥 빌빌빌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의 통신 장비 사업부와 또 밀접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강하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강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공매도의 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대형 바이오주이기도 한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런 뉴스에 저점 매수가 확실히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도가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역설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앞으로 뉴스도 계속 주목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이 뭔가 횡보하는 장을 끌어올릴 만한 수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12월에는 여러 가지 또 수급적인 변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매월, 매 분기 또 분기 윈도우 드레싱도 있고요. 이제 연말에는 당연히 또 그런 윈도우 드레싱이 있을 거고요. 또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정기 변경도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 수급 같은 경우는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는 그런 수급이나 또 양도소득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좀 어떤 슈퍼개미들, 국내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이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매물 부담 높은 종목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딱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작년에 큰 형님들은 진짜 배 터지게 많이 수익 내고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은 거의 뭐 관망 상태지 이러한 장에선 그 뭐라 작은 이
큰 손들, 작은 큰 손,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지 네. 진짜 큰 손들은 빠져나가서 해외여행 떠났습니다. 시장 진짜 길게 행보하든지 빠졌을 때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굳이 여기서 더 먹겠다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면 남은 이 시간 동안에 일단 시장 수급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배당을 노리는 기관 외국인들은 조금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겁니다. 어차피 이 배당을 위해서 그들이 일정 부분 사야 될 종목은 배당이라도 받기 위해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도 쫄챙이 큰 손들은 그 대주주 이슈 그거 안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매도가 나오는 종목군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애, 올라가는 애 그거를 딱 구분해서 질 수는 없지만 여튼 중소형주 중에 많이 올라간 애들, 거의 신고가 위치에 있는 애들은 네. 그냥 갖고 있어도 어떻게 돼요? 일단 코스피 쪽은 10억 이상이면은 대주주 되죠? 아니면 지분 1%, 코스닥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갖고 있는데도 금액이 올라가 가지고 10억 이상 돼버리게 되면 그냥 싫어도 대주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머리 쓰고서 일정 부분 매도 쪽으로 방향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양도세 보시면은 2016년도에는 그때 25억이었어요. 좀 여유로웠죠. 네. 그다가 이제 2018년도에는 15억. 그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10억으로 이제는 줄어들었는데 또 앞으로는 또 뭐 더 줄겠다는데 그건 좀 가봐야 될 부분이고 여튼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 대주주 쪽에서 좀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간 종목 중에서 그러면서도 실적도 별론데 그렇지도 않은데 그냥 막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기왕이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보수적으로 보고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차지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 혹은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에서는 지분율 2%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거 회피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보다는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신고가의 중소형주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를 보고 배당을 노리는 그런 또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있을지도 살펴봐야 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은 지수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드러났었는데 단기에 또 NFT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어떻게 될지 12월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잠깐 외국인 기관 쪽에 배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배당 받으셔야죠.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 쪽에 대한 투자 관심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뭐 이번 주에 3분기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도 있었습니다. 자, 12월에 배당주 투자 대안될까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는 그냥 싫어도 갖고 있는 거죠. 왜 위에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심정은 배당이라도 받자라는 심정으로 다 갖고 계실 텐데 네.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냥 그거로 위안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삼성전자 같은 종목으로 내가 물리면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불안하지는 않죠. 왜? 망할 일은 없으니까. 그러나 작은 종목 실적도 안 나오는데 그런 종목 가지고 물려 있을 때는 기분도 안 좋고 불안까지 해요. 계속 이 종목이 뭐 어떻게 잘못될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식할 땐 기왕이면 좀 좋은 종목 가지고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이 막 단발성 테마들이 막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손들은 그런 종목 갖고 매매는 못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배당 매력이 있는 종목 쪽으로 쏠림이 나타나고 그들 종목은 일정 부분 올라갈까요? 할 때 일정 부분 올라갑니다. 지금 뭐 NFT도 얘기했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왜 그런 애들이 올라갈까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금의 돈의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결국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분명히 크게 데미지 입을까 할 때 난 입는다고 봅니다. 자, 몇 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웬만한 기업들 자회사에 화장품자 안 붙어버리면 주가 안 올라가는 때가 있었어요. 네. 그죠?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좀 더 뒤로 가게 되면 닷컴버블. 회사에 닷컴자만 들어가면 급등 나왔어요. 그때는 진짜 컴자 안 들어가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지금도 NFT? 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분위기가 잡혀져 있는데 조금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아, 저것도 거품이었네. 저게 나를 아프게 했네. 그거를 또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왜? 어차피 지금 엄청나게 풀어진 이 돈으로 인해서 시장에 어지간한 자산들이 지나치게 버블화되어 있다는 것. 이거는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는 측면에서 좀 사이드로 좀 뺐는데 여튼 배당 매력이 있는 이거는 일정 부분 좀 갈 것 같고요. 뭐 내년까지 일단 금리 올라가는 건 좀 천천히 갈 거니까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은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우리 큰 돈들이 갈 길이 지금 대형주도 잘 움직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일단 짧게 지금 이 얼마 안 남은 한두 달 동안에 내가 가줄 수 있는 게 배당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결국 이 배당주는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 있는 지금의 투자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올해 하반기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해 내내 우리 기업들이 또 돈 잘 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나눠줍니다.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시장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보고 계시는데요. 12월에 아무래도 세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점 경신했던 버블이 있는 쪽보다는 12월만 할 수 있는 그 배당주로 시장의 큰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충분히 그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셨듯이 시중에 부동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기사도 최근에 나왔거든요. 1,544조 원 국내에서 사상 최대로 부동자금이 형성돼 있습니다. 사상 최대라고요. 돈이 정말 많이 풀려 있고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집값 오르고 뭐 정말 실체가 없는 그 NFT 이런 것들까지 막 올라간다라는 게 돈이 진짜 갈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좀 냄새 나면 그럼 어찌 보면은 이 공급 문제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원자재를 잡아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그냥 끌어올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완벽하게 진짜 혼탁하고 돈에 의해서 뭐든지 올릴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지금 인간의 탐욕이 진짜 어디까지가 극한 상황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끝은 아주 안 좋아요. 그 끝도 안 좋아. 근데 그게 갑자기 꺼지냐 할 때 그렇진 않아. 그래서 네. 저는 시장을 내년까지는 크게 그냥 횡보장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의 조금 큰 그림입니다. 횡보장이지만 정말 지난 2달 동안도 말씀하셨던 그 게임주를 중심으로 하는 NFT 모멘텀이 엄청나게 또 종목을 끌어올렸는데요. 시중의 부동자금, 갈 곳을 잃은 자금은 1년 사이에 208조 원이 급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12월에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뭐 당장 다음 주에 금통위가 있는데 12월에도 다양한 여러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일단 제니 옐런 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12월 3일에서 12월 15일로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거로 인해서 미국의 신용 등급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만약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또 강등되고 그러면 증시에는 큰 또 단기 충격이 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FOMC 회의 이제 14, 15일 날에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이 테이퍼링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또 어떤 시그널이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예산 있죠? 1조 7,500억 달러,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예산은 다 됐고 네. 남은 요것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또 전 될 거라고 봐요. 왜? 어차피 지금 중국을 짓누르기 위해서는 지금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는 게 미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는 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부러져 끼는데 결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이 엔간한 자산시장이 버블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버블의 끝이 점점 정점은 다다르고 있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우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 위드 코로나냐 재봉세냐. 재봉세는 제가 봤을 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 보냈고 우리 백신 맞고 다 하는데 여기서 좀 풀어 했더니 한다. 지금 프랑스 마크롱인가요?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재봉세는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결국 여기서 다시 봉쇄해가지고 다시 묶어버리면 전체적인 경제라든가 국민들의 그걸 토닥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엉간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 이런 것들이 좀 문제는 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쪽에 발맞춰 가는 게 오히려 저는 증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최근 들어서 또 주식시장, 특히 미국장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봉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계시네요. 네덜란드가 최근에 봉쇄를 했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아직은 그러한 조짐들은 보이지 않고 부스터샷을 좀 빠르게 맞는 걸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달에는 15일에 미국 쪽에 정치적인 변수가 다 몰려 있는데요. FOMC 회의까지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12월장을 대비하고 내년까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업종은 어떤 쪽일까요? 네, 일단 그럼 뭐 올해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던 섹터, 이런 애들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네. 실적이라든가 어떤 이슈, 재료가 있어야 돼요. 내년도도 횡보장이 이어진다면 결국은 어떤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그러면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뽑고 있는 게 이제 항공우주입니다. 항공우주. 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판 스페이스X 뭐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170기 개발하고 발사체 40회를 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데 10월 21일 날 작은 실수가 있어가지고 성공은 못했지만 내년 5월에 또 이제 재도전하고 또 재도전할 겁니다. 요번에 이제 내년 5월에 하는 거는 요번에는 인공위성이 안 들어 있었어요. 다음 거에는 인공위성이 이제 장착돼 가지고 이제 발사할 텐데 그럼 여기에 가장 핵심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뭐 한국항공우주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룹으로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하나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그 밑에 세트랙 아이가 있어요. 세트랙 아이는 키스트 출신들이 만드는 회사인데 에어로스페이스 얘네가 이제는 지분 인수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하나 쪽으로 이제 자회사가 됐는데 얘네는 인공위성 쪽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오히려 5월에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그 이전에 한번 움직일 때 이번에는 인공위성이 장착되고 거기에 기술력이 최고인 세트랙 아이를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임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았어요. 네.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군들도 일정 부분 관심 갖고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일단 뭐 여기에는 그 제가 봐서는 뭐 삼바도 있지만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아니면 녹십자 이렇게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들을 좀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 항상 얘기하죠. 삼성이 이제 커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네. 애플이 왜 자동차 쪽으로 나아갈까 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으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의 먹거리를 자동차도 일단 얘네들이 잘하는 것을 접목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을 좀 강조했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그러면 이제 자동차 자체는 진짜 내가 봤을 때 복합적인 것 같아요. 완전 사물 인터넷에다가 5G 기술에다가 기본적인 자동차 기술에다가 2차 전지 기술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이제 발전된 나아갈 텐데 거기서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잘 보세요. 휴대폰 같은 경우 지금 이 카메라가 한 개짜리 있나요? 막 늘어나죠. 기본 네. 4-5개야. 그러면 그 카메라를 찍었을 때 그걸 디지털화 해가지고 하는 테스트가 바로 이제 CIS예요. 이미지 센서. 요것을 가장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가 누군가 저때 한번 숙제를 드렸는데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가 지금 기본 8개인데 제가 봤을 때 막 16개 막 이렇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럼 그 카메라 그걸 인식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CIS 이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데 결국 여기에 대장은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그러면 이 테스나가 오르든 안 오르든 관계없어요. 결국 얘의 그 실적을 보면 올해, 내년, 후년까지 굉장히 괄목할 만하게 성장하는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 기업 분석표를 제가 한번 볼까요?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네, 있는 일단 컨센서스 테슬라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예.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 테슬라를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 탑픽이신가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에 이제 1,400억, 1,300억인데 올해는 작년에 48% 늘어난 거의 2,000억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늘어난 거에 또 40%가 늘어난 2,700억이 늘어납니다. 이만큼 또 그 다음에 매출액 또 늘어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가 조금 안 간다? 그럼 이런 애들이 가야 되고 결국 그 앞으로 이 이미지 센서 이쪽으로의 성장성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 테슬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상하게 종목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방황하고 이럴 때 앞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죠? 주식은 물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물려도 앞으로 올라갈 종목, 오른 종목 말고 오를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샀더니 막 빠져요. 그럼 처음부터 한 방에 사지 말고 한 번 더 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눌림도 그럼 거기서 잘 보면서 한 번 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식음료, 식음료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코로나, 위드 코로나 계속 가고 거기에서 코로나가 정복되게 하면 일상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시고 먹고 이러한 것들은 더욱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 늘어나니까 식음료 쪽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셔요. 내가 어제 배워야 산 데서 공자왈 해가지고 좀 길게 생각하라어요. 길게. 네. 자꾸 짧게만 보면 근심 걱정만 보이는 거예요. 주식도 오늘 자꾸 떨어지는 것만 보면 그냥 망할 것 같아. 그냥 크게 이 기업을 내가 왜 샀지?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 기업이네. 그래 지금 하락은 오히려 올라가기 위한 하락이구나. 이렇게 좀 대담함을 갖자. 오늘 좀 강의가 좀 그렇죠? 인생의 진리입니다. 네. 인생의 진리죠. 너무 내 인생도 이렇게 단기간에 놓고 보면은 사실 뭐 한숨 나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주식도 인생도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가 답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물타기 물리면서 하는 거다. 이것도 정말 공감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12월부터 내년까지 관심을 가질 만한 업종으로는 성장주인데 낙폭이 과대한 쪽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도 NFT 종목은 또 갑니다. 다날도 가고 FSN도 가고 이렇게 가지만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성장주도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항공, 우주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반도체, 식음료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유럽에서 네덜란드뿐 아니라 지금 보니까 접종률의 90%인 아일랜드도 다시 봉쇄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독일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고 이 이야기와 이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주제 함께 하시죠. 코로나 확진 최대로 소비주 타격, 회복은 언제? 이번 주 들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또 라운드 넘버를 넘어섰습니다. 과연 3,000을 갈까 했는데 3,000을 넘어섰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0명이 된 게 사흘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이번 주에 역대 최다 522명 이번 주에 또 한 차례 기록하기도 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비주는 미리 올랐다가 또 미리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우리 코로나 확진자 일단 누적 확진자가 이제 40만 9천 명, 거의 이제 41만 명까지 가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정부에서도 일단 5천 명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했을 때 지금 3천 명은 괜찮은 거거든요. 다만 위중자가 많으면서 병상이 부족한 거, 이 병상 부족한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병원 갔을 때 코로나가 아닌 다른 거로 갔을 때도 뭐랄까 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진짜 다른 환자들도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자꾸 삐꺼덕대고 또 이렇게 간호해 주는 사람들도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요즘 네. 아프면. 예. 그래서 요즘은 아프시면 안 돼요. 정말 그러네요. 병원 가기도 좀 복잡해지니까. 네. 여튼 사망자 누적 숫자도 이제 3,215명으로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3천 명대 나오는데 이 3천 명대는 어차피 위드 코로나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찌 보면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주변에 이렇게 밤에 보면은 와 엄청나게 마시고 모임 갖고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거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가신 것 같은데 진짜 마스크 없이 그냥 맞고 막 모여 있는데 네. 거기서 이렇게 이 정도 3천이라면 내가 볼 때는 굉장한 거예요. 더 늘어날 수도 있는 환경인 것 같은데도 안 늘어나는 거면 그 백신 덕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튼 코로나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것 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비주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런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 확인하기 이전부터 사실 주가 좀 되돌림이 나오면서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이 싹 빠졌습니다. 주가에서. 자, 의류주 좀 살펴볼 텐데요. 의류주는 뭐 이번 주도 방송에서 많이들 성수기에 진입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의류주 사도 괜찮을까요? 차트는 예뻐요. 차트는 예뻐요. 다는 아니야. 일단 지금 보시면은 어차피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냥 약세잖아요. 그냥 가는 애들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좀 쉬고 이게 이제 한 두세 달 동안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데 뭐 지금 겨울이지만 의외로 따뜻해요. 좀 추웠으면은 오히려 좀 의류주들이 더 세게 갔을 텐데 초반에 한번 살짝 추웠다가 어디 갔는지 그냥 지금 어찌 보면 늦가을 수준으로 좀 따뜻함이 이어지니까 네. 의류주들이 조금 맥을 못 찾는데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세실업, 영업무역, FNF 이렇게 이 세 개를 갖고 있는데 요런 차트가 가면은 또 세게 갑니다. 요 지금 맨 위에 게 이제 한세실업인데 요거 보면은 지금 어때요? 그냥 빡세요. 그래놓고 60일 지켜줘. 어찌 보면 오늘 저점 깨지 않으면 요거 치고 올라가면서 얘는 28,400원 신고가 나오는 차트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만 봤을 땐 승질 나죠. 근데 이러한 차트를 이겨내야지만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영업무역도 똑같아요. 그냥 지금 이 박스 요거 뚫어버리면 얘도 요 위에 있는 5만 원 넘겨가는 거죠. 제일 강한 거라도 FNF는 좀 이어가는데 넌 뭐 살래? 라고 했을 때 저는 한세나 영업무역 둘 중에 하나 잡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봐요. 결국 요런 박스를 보여주게 되면 결국 어떤 차트 모양새가 나오냐면 제가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상강 M&T 풍력 내장주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차트 보시면 이 박스 결국 이 박스를 엄청나게 왔다. 이게 위아래 이제 10% 이상이거든요. 트레이딩 구간이었어요. 해고서 살짝 겁주고 그냥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손탄 이 SK 그룹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얘가 넘어가면서 분명히 얘 같은 경우도 누적 수주라든가 SK로 넘어가면서 그 동안에 어찌 보면은 캐파 이런 것들을 더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는데 가기 위해서 죽이고 갈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점에서 일단 팔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튼 이러한 종목은 빠져주게 되면 또 네. 사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뭐 요즘 주변에 보면 진짜 바깥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어제 저 아는 지인도 2년 만에 야구장 갔다고 하시고 또 어르신분들도 이번 단풍 시즌에 산에 많이들 가셨을 거예요. 의류주 하반기에 이러한 모멘텀들과 4분기의 겨울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반영될지 기온을 매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저랑 같은 생각 하셨는데 다음 주부터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좀 대비하시고요. 양평타짜님께서 다음 주 야간 골프 폐막전인데 핫팩 필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그마님께서 지금 의류주 주식 차트 보시더니 그림 좋긴 하다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유통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 의류주라든지 아까 음식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뭐 주류 이런 쪽은
보복 소비가 일어나는 분야입니다. 보복 2차를 가고요. 또 보복 소비로 의류 모처럼 만에 옷 사시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유통주 같은 경우는 이런 보복 소비 효과가 어느 정도는 소진됐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좋지만 주가의 기대를 좀 많이 실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네, 유통 그 자체는 진짜 차트 보면은 매가리가 없어요. 우리 예.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맨 위에 있는 게 이마트, 그다음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밑에가 이제는 우리 편의점 BGF 리테일입니다. 이 차트 보면은 일단 그래도 이마트는 한번 버티려고 하는 차트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마트 갖고 있는 종목 살 거니라고 할 때 사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갖고 있는 분은 한 17만 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은 지금 어찌 보면 계단식으로 뚝뚝 한 달 동안 행보하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또 행보하다가 이 15만 원 깨면 또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갖고 있으면은 참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특징이 있어요. 주봉상 한 3, 4주 올라가면 계속 가요. 예, 한번 주봉 차트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봉 차트 한번 보면 자 차트 보면은 이 주봉 한번 볼게요. 성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땐 쭉쭉쭉쭉 올라가 빠질 때 올라갈 때 빠질 때 올라갈 때 한번 빠지면 아주 시원하게 빼요. 그럼 얘 지금 시원하게 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때는 그냥 그래 너 빠지냐? 계속 냅둬요. 그래 놓고 방향 잡고 한번 올라가는 게 보이면 그때 잡아버리면 얘는 또 아주 그냥 시장하고 무관하게 올라가요. 이게 이 종목의 특징이 좀 그래요. 바닥을 잡는 건 주봉 3주 연속의 상승. 그럴 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차트 보면 얘도 이제 뚝뚝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애들은 관심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통주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이 사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이제 올해 뭐 보복 소비를 많이 하셨다 보니까 내년에 오히려 감익하거나 뭐 플랫한 그런 실적 전망들이 유통주 쪽에 나오던데요. 여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행도 역시 기대감을 한껏 갖다가 그 기대 심리가 꺾였는데요. 하지만 뭐 뉴스들을 보면은 보복 여행, 특히 보복 해외 여행이 폭발할 조짐이 보인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여행 상품을 팔았더니 1분도 안 돼서 완판됐다. 이런 뉴스들이 이번 주에 보이더라고요. 내년 여행 계획 관련해서 관련주에 훈풍이 좀 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완판 뉴스 나왔을 때 다 안가 갔나요? 안 갔다라면 예. 그런 뉴스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여행 간 건 아니지만 그 여행 관련된 내용 보니까 태국 같은데 일단 여행 가가지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용이 엄청나게 든대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라 엔간해 가지고는 여행 가기가 해외 여행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 지금 상황에서 해외로 여행 가는 건 어찌 보면은 진짜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게 하기 위한 그것 빼놓고는 좀 일반적인 사람들까지 여행 가기엔 환경이 아직은 좀 아니다라고 봐요. 중국이랑 일본이 열려야 좀 주변에서 많이들 가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직 안 열렸어요, 근데. 맞아요. 자가 격리를 2주 동안이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결국 이 여행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기대감에 많이 빠졌으면 올라가고 뭐 그 정도로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모든 종목군을 다 좋아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여행주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워낙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흑자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코로나 클리어 되고 그 다음에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게 이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직접 최택규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골프웨어 관련주를 궁금해하시네요.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골프웨어 관련주는 여전히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요즘은 골프 그냥 젊은 친구들부터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완전히 옛날에 뭐 테니스, 뭐 탁구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골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골프웨어 이런 쪽으로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좋은데 이 골프 시장 뭐 계속 좋아지니까 이쪽 관련돼 가지고는 뭐 단기 보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진짜 확 잡혀버리면 이 의류 관련돼 꼭 골프 의류 아니더라도 그냥 의류주들 괜찮아지고요.
먹는 것들 다 좋아지고 식음료 괜찮다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내년 쪽에는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님께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외출해야 하니까 의료 관련주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라고 글 주셨고요. 이런 의료와 또 주료 관련한 그 음식료까지 이러한 또 제 한 3차 정도 될까요? 보복 소비 관련한 그런 소비 모멘텀들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저점으로 왔다면 그러한 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내년까지 봤을 때 낙폭과대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주식시마론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을 마무리하는 주제 두 가지 전해드렸는데요. 시장은 아직도 넘어야 할 변수가 많고 저항도 상당합니다만 그 속에서 정말 버블이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시세들은 또 숨어 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나흘 만에 반등을 하고 코스닥이 이틀 연속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수급적인 변화에 더 많은 주목을 하실 텐데요.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매수하고요.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